안녕하세요, 여러분. 살림 25년 차 이현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제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 들으시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70대 박할머니가 있었어요. 그분이 평소에 늘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었거든요. 돈이 없어서 어떻게 살지 모르겠다. 애들한테 패기치기 싫다. 용돈 받기도 미안하다. 자식들도 그런 어머니가 안쓰러워했어요. 가끔 용돈도 드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 사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박할머니가 살던 집을 팔았다는 소문이 동네에 퍼졌어요. 그것도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말이죠. 그 순간부터 자식들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어요. 평소엔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던 자식들이 갑자기 매주 찾아오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니, 그 돈으로 뭐 하실 거예요? 은행에 그냥 넣어두면 이자도 얼마 안 돼요. 우리가 좋은 투자처 알아봐 드릴까요? 심지어 평소에 연락도 없던 손자, 손녀까지 갑자기 효자, 효녀가 됐어요. 할머니, 창업자금이 좀 필요한데, 할머니, 집 살 때 보증금이 부족해서. 박할머니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자기가 왜 그렇게 가난한 척을 해왔는지를요. 돈이 있다는 게 알려지는 순간 관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돈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주변에서 갑자기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경험 말이에요. 오늘은 왜 돈이 있어도 없는 척 해야 하는지 그 진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특히 우리 노년층에게는 더욱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자, 그럼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살펴볼까요? 경기도에 사시는 68세 김영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30년 넘게 살던 집이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면서 갑자기 5억이라는 큰 보상금을 받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기뻤죠. 이제 노후 걱정 없겠다. 손자들 용돈도 넉넉히 줄 수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 소식이 동네에 퍼지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가장 먼저 변한 건 큰아들이었어요. 평소에는 명절에나 한 번씩 연락하던 어들이 갑자기 주 2, 3회씩 안부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건강은 괜찮으시고? 처음엔 효심이 늘었나 싶어서 기뻤는데 대화 끝에 항상 이런 말이 나왔죠. 그런데 아버지, 제가 사업을 좀 확장해 볼까 하는데요. 둘째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에는 바쁘다며 연락도 잘 안 하던 딸이 갑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매주 찾아와요. 아버지, 아이들이 할아버지를 너무 보고 싶어 해서요. 그런데 아이들과 놀아주는 시간보다는 김영수 씨와 단둘이 있을 때 이런 얘기만 계속 하더라고요. 아버지, 애들 학원비가 장난이 아니에요. 요즘 차교육비가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막내 아들은 아예 대놓고 말했어요. 아버지, 어차피 그 돈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도 얼마 안 되잖아요. 제가 투자를 좀 해볼까요? 김영수 씨는 이때까지만 해도 자식들이 그저 걱정되어서 하는 소리라니 했어요. 하지만 거절을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가 저희를 믿지 못하시는군요. 라며 서운해했고, 둘째 딸은 다른 집 할아버지들은 다 손자 교육에 투자하던데 라며 비교를 시작했어요. 막내 아들은 아예 아버지 혼자 그 돈 다 쓸 거예요? 결국 우리 목 아니에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명절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큰며느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버님, 저희도 이제 애들 키우느라 힘든데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다른 시댁에서는 애들 학자금도 다 대주고 직도 사주던데요. 김영수 씨가 아직 계획이 없다고 말하자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평소 활발했던 가족 대화는 뚝 끊으셨고 다들 핸드폰만 보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연락 횟수도 확 줄었어요. 명절에도 바쁘다, 애가 아프다 이런 핑계로 얼굴 보기가 어려워졌죠.
이때 김영수 씨는 깨달았어요. 아, 내가 돈이 있다는 걸 알려서는 안 되었구나. 자식들이 날 보는 게 아니라 내 돈을 보고 있었구나. 자, 그럼 이제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볼까요? 이번에는 박정희 씨 이야기입니다. 70세인 박정희 씨는 올해 초에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팔았어요. 30년 동안 묵혀뒀던 땅인데 개발바람이 불면서 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처음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려 했어요.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 신고 때문에 동네에 소문이 퍼졌죠. 박정희 씨 집에서 땅 팔아서 돈 많이 벌었대. 그 소문이 돌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먼저 조카들이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고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30년 동안 얼굴 한 번 안 보던 조카가 갑자기 안부를 묻더라고요. 그 다음엔 사촌들이 찾아왔어요. 정희야, 우리 오랜만에 한번 만나자. 역시 평소에는 연락도 안 하던 사람들이었죠. 박정희 씨는 처음엔 반가웠어요. 아, 내가 돈을 벌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챙겨주는구나. 이렇게 가족들과 가까워질 수 있구나. 하지만 만나기 시작하니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조카는 이런 말을 했거든요. 고모, 저희 아이가 대학 등록금이 부족해서요. 고모가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사촌은 또 이렇게 말했어요. 정희야, 우리 애가 결혼을 하는데 집 마련이 어려워서 네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심지어 며느리까지 나섰어요. 어머니, 저희도 전세 자금이 필요한데 땅 파신 돈에서 조금만 빌려주실 수 없을까요? 박정희 씨는 당황했어요. 이런 요청이 한 달 사이에 5건이나 들어왔거든요. 모두 합치면 3억이 넘는 금액이었어요. 거절하려고 하니까 분위기가 싸늘해지더라고요. 아, 고모가 그렇게 인색하셨나? 평생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박정희 씨는 밤마다 잠을 못 잤어요. 도와주자니 돈이 아까웠고 거절하자니 가족들과 사이가 나빠졌거든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도움을 준 사람들과 못 준 사람들 사이에서 차별 대우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박정희 씨가 조카 딸 등록금은 도와줬는데 사촌 아들 결혼 자금은 못 도와줬거든요. 그러니까 사촌 쪽 가족들이 완전히 등을 돌려버렸어요. 정희 고모는 이제 자기 좋을 대로만 해. 돈 있다고 사람까지 가려가며 도와주는구나. 박정희 씨는 정말 후회했어요. 차라리 땅 빨았던 걸 숨겼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가족들과 사이가 나빠질 줄 몰랐어. 박정희 씨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이번에는 연금 이야기인데요. 73세 김영수 씨도 비슷한 일을 겪으셨거든요. 김영수 씨는 평생 회사 다니면서 성실하게 연금도 불입하고 개인연금도 꼬박꼬박 넣어두었어요. 그래서 은퇴 후에도 매달 연금이 제법 나오는 편이었죠. 월 180만 원 정도? 노부부 둘이 생활하기에는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럭저럭 괜찮은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연금 수령액이 자녀들한테 알려지면서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별일 아니었어요. 아버지 연금 많이 나오시네요. 다행이네요. 하면서 안심하는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큰아들이 먼저 시작했어요. 아버지,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전세금이 모자라서요. 연금도 나오시니까 보증서 주시면 안 될까요? 둘째 딸도 비슷했어요. 아빠, 아이들 학원비가 부담이 되는데 매달 30만 원씩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차피 아빠 연금도 나오시잖아요. 셋째 아들은 아예 대놓고 말하더라고요. 아버지 연금이 180만 원이면 어머니랑 둘이서 생활비로 100만 원이면 충분하죠? 남는 80만 원으로 저희 사업자금 좀 도와주세요. 김영수 씨 입장에서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분명히 자기 돈인데 왜 자녀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지? 더 문제는 거절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돈이 있는데 왜 안 도와주세요? 다른 집은 다 도와주던데. 이런 말들을 들으니까 김영수 씨도 마음이 불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큰아들 전세 보증도 서주고, 둘째 딸한테는 매달 20만 원씩 보내주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한 번 도와주니까 계속 요청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버지, 이번에는 차를 바꿔야 해서요. 아빠, 아이가 유학을 가고 싶다는데. 김영수 씨는 점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어요. 연금이 180만 원 나온다고 해서 부자가 된 건 아닌데,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도 많이 들고 생활비도 만만치 않거든요. 게다가 연금이 평생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본인이나 부인이 큰 병에 걸리면 그 돈으로 어떻게 감당할 건지, 그런 걱정들이 밤잠을 못 이루게 했어요. 더 속상한 건 자녀들과의 관계가 변한 거였어요. 예전에는 안부차 연락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돈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더라고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하면서 시작하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그런데로 이어지는. 김영수 씨는 정말 후회했어요. 연금 얼마 받는다고 왜 말했을까? 그냥 연금 적게 받는다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연금 소득이 알려져서 후회하는 김영수 씨의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더 큰 규모의 돈이 알려졌을 때는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에는 부동산 매매 차익으로 목돈이 생긴 경우를 살펴볼까요? 68세 박미숙 씨는 강남에 있던 아파트를 팔았어요. 30년 전에 1억 5천에 산 집이 15억에 팔린 거죠. 매매 차익만 13억이 넘었습니다. 박미숙 씨는 조용히 지방으로 이사를 갔어요. 작은 아파트 하나 사고 나머지 돈은 정기예금에 넣어두려고 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소식이 동네에 퍼졌다는 거예요. 박신혜가 강남집 팔고 13억 벌었대.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죠. 그러자 변화가 시작됐어요. 첫 번째로 변한 건 큰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사업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요. 은행 대출 금리가 너무 높아서 고민이에요. 혹시 어머니가 3억 정도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이자도 드릴게요. 은행 금리보다 높게요. 박미수 씨는 당황했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돈 달라고 하지 않던 아들이 갑자기 3억을 요구한 거죠. 며칠 후에는 둘째 딸이 전화했어요. 엄마, 저희 전세금이 2억 부족해요. 집주인이 갑자기 전세금을 올렸는데 대출 받기가 어려워서요. 엄마가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그 다음 주에는 막내 아들까지 나타났어요. 어머니, 제가 아파트 하나 보고 있는데요. 지금이 매수 타이밍인 것 같아요. 어머니 도움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서요. 박미숙 씨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세 자녀가 요구하는 금액을 다 합치면 8억이 넘었거든요. 내가 평생 모은 돈의 절반 이상을 달라는 거야? 더 충격적인 건 자녀들의 태도 변화였어요. 예전에는 어머니 몸 조심하세요 라고 안부를 묻던 아이들이 이제는 어머니 그 돈 어디에 넣어두셨어요? 라고 묻기 시작한 거죠. 정기예금 금리가 낮은데 제가 좋은 투자처를 알아봐 드릴까요? 어머니 혼자 관리하시기 어려우시죠? 박미숙 씨는 깨달았어요. 자녀들이 자신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요. 더 이상 보살펴야 할 어머니가 아니라 활용해야 할 자원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박미숙 씨는 결단을 내렸어요. 아이들아, 미안하지만 엄마는 그 돈 다 투자해서 잃었다. 부동산 투자하다가 사기당했어. 지금 남은 건 이 집뿐이야.
물론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이 거짓말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자녀들의 전화가 뚝 끊어졌고요. 박미숙 씨는 다시 평온한 노후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박미숙 씨는 말했어요. 돈이 있다는 게 알려지는 순간 나는 엄마가 아니라 ATM기가 되는구나. 가족도 결국은 이해관계구나. 정말 씁쓸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현명한 침묵이에요. 재산 규모는 가족에게도 구체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조금 있어 정도로 애매하게 표현하는 거죠. 자녀들이 궁금해해도 생활하는 정도는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만 하세요. 구체적인 금액이나 부동산 가치를 절대 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거절할 때도 방법이 있어요. 돈이 없어서 못해줘가 아니라요. 그런 일은 너희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교육적인 이유를 들면서 거절하는 거죠. 그러면 자녀들도 섭섭해하지 않고 이해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경계를 명확히 하는 거예요. 내 노후 자금은 내가 관리한다. 이 원칙만큼은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내 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 나를 지키는 건 나 자신이에요. 돈이 있어도 없는 척하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현명한 선택입니다. 여러분도 노후 자금만큼은 꼭 지키세요. 이 영상이 도움됐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살림 25년 차 이현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제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 들으시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70대 박할머니가 있었어요. 그분이 평소에 늘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었거든요. 돈이 없어서 어떻게 살지 모르겠다. 애들한테 패 끼치기 싫다. 용돈 받기도 미안하다. 자식들도 그런 어머니가 안쓰러워했어요. 가끔 용돈도 드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 사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박할머니가 살던 집을 팔았다는 소문이 동네에 퍼졌어요. 그것도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말이죠. 그 순간부터 자식들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어요. 평소엔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던 자식들이 갑자기 매주 찾아오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니, 그 돈으로 뭐 하실 거예요? 은행에 그냥 넣어두면 이자도 얼마 안 돼요. 우리가 좋은 투자처 알아봐 드릴까요? 심지어 평소에 연락도 없던 손자, 손녀까지 갑자기 효자, 효녀가 됐어요. 할머니, 창업자금이 좀 필요한데. 할머니, 집 살 때 보증금이 부족해서. 박할머니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자기가 왜 그렇게 가난한 척을 해왔는지를요. 돈이 있다는 게 알려지는 순간 관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돈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주변에서 갑자기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경험 말이에요. 오늘은 왜 돈이 있어도 없는 척 해야 하는지 그 진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특히 우리 노년층에게는 더욱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자, 그럼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살펴볼까요? 경기도에 사시는 68세 김영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30년 넘게 살던 집이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면서 갑자기 5억이라는 큰 보상금을 받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기뻤죠. 이제 노후 걱정 없겠다. 손자들 용돈도 넉넉히 줄 수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 소식이 동네에 퍼지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가장 먼저 변한 건 큰아들이었어요. 평소에는 명절에나 한 번씩 연락하던 아들이 갑자기 주 2, 3회씩 안부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건강은 괜찮으시고? 처음엔 효심이 늘었나 싶어서 기뻤는데 대화 끝에 항상 이런 말이 나왔죠. 그런데 아버지, 제가 사업을 좀 확장해 볼까 하는데요.
둘째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에는 바쁘다며 연락도 잘 안 하던 딸이 갑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매주 찾아와요. 아버지, 아이들이 할아버지를 너무 보고 싶어 해서요. 그런데 아이들과 놀아주는 시간보다는 김영수 씨와 단둘이 있을 때 이런 얘기만 계속 하더라고요. 아버지, 애들 학원비가 장난이 아니에요. 요즘 차교육비가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막내 아들은 아예 대놓고 말했어요. 아버지, 어차피 그 돈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도 얼마 안 되잖아요. 제가 투자를 좀 해볼까요? 김영수 씨는 이때까지만 해도 자식들이 그저 걱정되어서 하는 소리라니 했어요. 하지만 거절을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가 저희를 믿지 못하시는군요. 라며 서운해했고, 둘째 딸은 다른 집 할아버지들은 다 손자 교육에 투자하던데 라며 비교를 시작했어요. 막내 아들은 아예 아버지 혼자 그 돈 다 쓸 거예요? 결국 우리 목 아니에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명절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큰며느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버님, 저희도 이제 애들 키우느라 힘든데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다른 시댁에서는 애들 학자금도 다 대주고 직도 사주던데요. 김영수 씨가 아직 계획이 없다고 말하자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평소 활발했던 가족 대화는 뚝 끊으셨고 다들 핸드폰만 보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연락 횟수도 확 줄었어요. 명절에도 바쁘다, 애가 아프다 이런 핑계로 얼굴 보기가 어려워졌죠. 이때 김영수 씨는 깨달았어요. 아, 내가 돈이 있다는 걸 알려서는 안 되었구나. 자식들이 날 보는 게 아니라 내 돈을 보고 있었구나. 자, 그럼 이제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볼까요? 이번에는 박정희 씨 이야기입니다. 70세인 박정희 씨는 올해 초에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팔았어요. 30년 동안 묵혀뒀던 땅인데 개발바람이 불면서 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처음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려 했어요.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 신고 때문에 동네에 소문이 퍼졌죠. 박정희 씨 집에서 땅 팔아서 돈 많이 벌었대. 그 소문이 돌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먼저 조카들이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고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30년 동안 얼굴 한 번 안 보던 조카가 갑자기 안부를 묻더라고요. 그 다음엔 사촌들이 찾아왔어요. 정희야, 우리 오랜만에 한번 만나자. 역시 평소에는 연락도 안 하던 사람들이었죠. 박정희 씨는 처음엔 반가웠어요. 아, 내가 돈을 벌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챙겨주는구나. 이렇게 가족들과 가까워질 수 있구나. 하지만 만나기 시작하니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조카는 이런 말을 했거든요. 고모, 저희 아이가 대학 등록금이 부족해서요. 고모가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사촌은 또 이렇게 말했어요. 정희야, 우리 애가 결혼을 하는데 집 마련이 어려워서 네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심지어 며느리까지 나섰어요. 어머니, 저희도 전세 자금이 필요한데 땅 파신 돈에서 조금만 빌려주실 수 없을까요? 박정희 씨는 당황했어요. 이런 요청이 한 달 사이에 5건이나 들어왔거든요. 모두 합치면 3억이 넘는 금액이었어요. 거절하려고 하니까 분위기가 싸늘해지더라고요. 아, 고모가 그렇게 인색하셨나? 평생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박정희 씨는 밤마다 잠을 못 잤어요. 도와주자니 돈이 아까웠고 거절하자니 가족들과 사이가 나빠졌거든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도움을 준 사람들과 못 준 사람들 사이에서 차별 대우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박정희 씨가 조카 딸 등록금은 도와줬는데 사촌 아들 결혼 자금은 못 도와줬거든요. 그러니까 사촌 쪽 가족들이 완전히 등을 돌려버렸어요. 정희 고모는 이제 자기 좋을 대로만 해. 돈 있다고 사람까지 가려가며 도와주는구나. 박정희 씨는 정말 후회했어요. 차라리 땅 빨았던 걸 숨겼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가족들과 사이가 나빠질 줄 몰랐어. 박정희 씨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이번에는 연금 이야기인데요. 73세 김영수 씨도 비슷한 일을 겪으셨거든요. 김영수 씨는 평생 회사 다니면서 성실하게 연금도 불입하고 개인연금도 꼬박꼬박 넣어두었어요. 그래서 은퇴 후에도 매달 연금이 제법 나오는 편이었죠. 월 180만 원 정도? 노부부 둘이 생활하기에는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럭저럭 괜찮은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연금 수령액이 자녀들한테 알려지면서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별일 아니었어요. 아버지 연금 많이 나오시네요. 다행이네요. 하면서 안심하는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큰아들이 먼저 시작했어요. 아버지,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전세금이 모자라서요. 연금도 나오시니까 보증서 주시면 안 될까요? 둘째 딸도 비슷했어요. 아빠, 아이들 학원비가 부담이 되는데 매달 30만 원씩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차피 아빠 연금도 나오시잖아요. 셋째 아들은 아예 대놓고 말하더라고요. 아버지 연금이 180만 원이면 어머니랑 둘이서 생활비로 100만 원이면 충분하죠? 남는 80만 원으로 저희 사업자금 좀 도와주세요. 김영수 씨 입장에서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분명히 자기 돈인데 왜 자녀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지? 더 문제는 거절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돈이 있는데 왜 안 도와주세요? 다른 집은 다 도와주던데. 이런 말들을 들으니까 김영수 씨도 마음이 불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큰아들 전세 보증도 서주고 둘째 딸한테는 매달 20만 원씩 보내주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한 번 도와주니까 계속 요청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버지, 이번에는 차를 바꿔야 해서요. 아빠, 아이가 유학을 가고 싶다는데. 김영수 씨는 점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어요. 연금이 180만 원 나온다고 해서 부자가 된 건 아닌데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도 많이 들고 생활비도 만만치 않거든요. 게다가 연금이 평생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본인이나 부인이 큰 병에 걸리면 그 돈으로 어떻게 감당할 건지 그런 걱정들이 밤잠을 못 이루게 했어요. 더 속상한 건 자녀들과의 관계가 변한 거였어요. 예전에는 안부차 연락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돈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더라고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하면서 시작하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그런데로 이어지는 김영수 씨는 정말 후회했어요. 연금 얼마 받는다고 왜 말했을까? 그냥 연금 적게 받는다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연금 소득이 알려져서 후회하는 김영수 씨의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더 큰 규모의 돈이 알려졌을 때는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에는 부동산 매매 차익으로 목돈이 생긴 경우를 살펴볼까요? 68세 박미숙 씨는 강남에 있던 아파트를 팔았어요. 30년 전에 1억 5천에 산 집이 15억에 팔린 거죠. 매매 차익만 13억이 넘었습니다. 박미숙 씨는 조용히 지방으로 이사를 갔어요. 작은 아파트 하나 사고 나머지 돈은 정기예금에 넣어두려고 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소식이 동네에 퍼졌다는 거예요. 박신혜가 강남집 팔고 13억 벌었대.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죠. 그러자 변화가 시작됐어요. 첫 번째로 변한 건 큰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사업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요. 은행 대출 금리가 너무 높아서 고민이에요. 혹시 어머니가 3억 정도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이자도 드릴게요. 은행 금리보다 높게요. 박미수 씨는 당황했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돈 달라고 하지 않던 아들이 갑자기 3억을 요구한 거죠.
며칠 후에는 둘째 딸이 전화했어요. 엄마, 저희 전세금이 2억 부족해요. 집주인이 갑자기 전세금을 올렸는데 대출 받기가 어려워서요. 엄마가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그 다음 주에는 막내 아들까지 나타났어요. 어머니, 제가 아파트 하나 보고 있는데요. 지금이 매수 타이밍인 것 같아요. 어머니 도움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서요. 박미숙 씨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세 자녀가 요구하는 금액을 다 합치면 8억이 넘었거든요. 내가 평생 모은 돈의 절반 이상을 달라는 거야? 더 충격적인 건 자녀들의 태도 변화였어요. 예전에는 어머니 몸 조심하세요 라고 안부를 묻던 아이들이 이제는 어머니 그 돈 어디에 넣어두셨어요? 라고 묻기 시작한 거죠. 정기예금 금리가 낮은데 제가 좋은 투자처를 알아봐 드릴까요? 어머니 혼자 관리하시기 어려우시죠? 박미숙 씨는 깨달았어요. 자녀들이 자신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요. 더 이상 보살펴야 할 어머니가 아니라 활용해야 할 자원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박미숙 씨는 결단을 내렸어요. 아이들아, 미안하지만 엄마는 그 돈 다 투자해서 잃었다. 부동산 투자하다가 사기당했어. 지금 남은 건 이 집뿐이야. 물론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이 거짓말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자녀들의 전화가 뚝 끊어졌고요. 박미숙 씨는 다시 평온한 노후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박미숙 씨는 말했어요. 돈이 있다는 게 알려지는 순간 나는 엄마가 아니라 ATM기가 되는구나. 가족도 결국은 이해관계구나. 정말 씁쓸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현명한 침묵이에요. 재산 규모는 가족에게도 구체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조금 있어 정도로 애매하게 표현하는 거죠. 자녀들이 궁금해해도 생활하는 정도는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만 하세요. 구체적인 금액이나 부동산 가치를 절대 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거절할 때도 방법이 있어요. 돈이 없어서 못해줘가 아니라요. 그런 일은 너희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교육적인 이유를 들면서 거절하는 거죠. 그러면 자녀들도 섭섭해하지 않고 이해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경계를 명확히 하는 거예요. 내 노후 자금은 내가 관리한다. 이 원칙만큼은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내 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 나를 지키는 건 나 자신이에요. 돈이 있어도 없는 척하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현명한 선택입니다. 여러분도 노후 자금만큼은 꼭 지키세요. 이 영상이 도움됐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잊지 마세요.